80세 넘으면 결국 99%는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80살이 넘어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나랑 같이 있어줄까?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제가 솔직하게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글로 써왔거든요. 60대, 70대, 80대, 90대를 넘긴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아주 뚜렷하고 아주 솔직한 공통점이요. 80세가 넘으면 결국 99%의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80세가 넘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몸입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났잖아요. 별 생각 없이 몸을 툭 일으켜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나갔죠. 근데 80살이 넘으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경기도 양평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젊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셨고 70이 넘어서도 손수 텃밭을 가꾸셨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항상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82살이 되던 해 봄에 갑자기 무릎이 퍽 꺾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슈퍼 앞 계단 하나를 내려오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신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육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줄어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르신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몸을 믿었는데 몸이 나를 배신하는 줄 몰랐어. 이게 바로 80세 이후 99%가 공통으로 겪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몸이 먼저 솔직해져요. 마음은 아직 60대인데 몸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근육량은 60대부터 해마다 약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해요. 8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근육이 줄어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단인데 갑자기 더 높아 보이고 같은 길인데 갑자기 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비극만은 아니에요. 몸이 솔직해진다는 건 이제 몸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거든요. 평생 일만 하며 몸을 혹사시켰다면 80세 이후는 그 몸에게 조금 휴가게 해줄 때인 거예요. 두 번째로 달라지는 건 사람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주변 사람이 줄어들어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한 명 한 명씩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떠나는 건 친구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 직장 다닐 때 같이 밥 먹던 동료, 동네에서 같이 늙어가던 이웃. 이분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던 어르신이 있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동창 모임, 동료 모임 빠진 적이 없으셨대요. 70대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봤다고요. 근데 80이 넘으면서부터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고, 한 명은 갑자기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고, 한 명은 그냥 부고 소식이 왔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혼자가 돼 있더라고.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80세가 넘으면 비로소 진짜로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사실 그냥 심심한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면 금방 채워지는 외로움이죠. 근데 80세 이후의 외로움은 결이 달라요. 전화해도 받는 사람이 없고 만나자고 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담배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요. 실제로 만성적인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겁을 들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아직 몸이 움직일 때, 아직 목소리가 나올 때, 한 명이라도 더 깊게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세 번째 현실은 돈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돈이 두 가지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얼굴은 무기예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병원을 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밥값 내가 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외로울 때 요양원이든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두 번째 얼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짐이에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평생 아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으셨어요. 자식 셋한테 집도 한 채씩 사줬고 손자 학비도 대줬고 정말 퍼주셨죠. 근데 86에 혼자 집에서 넘어지셨을 때 세 자식 중 한 명도 그날 달려오지 않았어요. 나한테 더 받을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돈을 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식한테 주는 돈보다 내 몸에 쓰는 돈이 더 현명한 투자예요. 영양제 한 통, 요가 수업 한 번, 친구와의 밥 한 끼가 자식한테 몇백만 원 이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삶을 지켜줍니다. 정약 용 선생도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산다. 내 삶을 위해 흐르는 돈이 가장 살아있는 돈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납니다. 좋은 방향이든 안타까운 방향이든요. 제가 지금까지 글을 쓰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80세 이후에 자식과 가장 사이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은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은 손님이야. 귀한 손님. 경남 통영에서 만난 팔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손님한테는 기대면 안 돼. 손님이 와도 좋고 안 와도 내 삶은 충분해야 해. 처음엔 좀 차갑게 들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에 가보니 꽃이 화분에 가득하고 고양이 2마리가 옆에 앉아있고 밥상에는 혼자 먹는 밥인데도 국찌개, 나물이 3가지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분 삶이 충분했어요. 자식 없이도 충분했어요. 반면에 자식만 바라보고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서운하고, 자식이 안 오면 아프고, 자식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며칠을 알아눕고요. 결국 자식도 점점 부담스러워서 멀어지고 어르신은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80세 이후에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 삶이 먼저 든든해야 한다는 것. 내가 먼저 괜찮아야 자식도 편안하게 내 곁에 올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80세가 넘으면 죽음이 이제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친구의 부고, 형제의 부고, 때로는 내 또래보다 젊은 사람의 부고도 들려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나는 언제쯤? 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과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91살까지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80이 되던 해에 스스로 수의를 맞추셨대요. 그게 너무 놀라워서 물어봤죠. 무섭지 않으세요? 그걸 미리 준비하면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에 맞추고 나서 오히려 더 맛있게 밥을 먹더라고.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지더라고. 죽음을 외면하면 오히려 죽음이 더 무서워져요. 근데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면 오히려 오늘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을 알아야 시작이 아름답다. 내 삶의 끝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매일매일을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80살 넘으면 그냥 다 힘들어지는 거네. 어떡하지?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99%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죠. 근데 그 99% 안에도 빛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몸이 불편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친구가 줄어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사람, 자식이 안 찾아와도 혼자 밥 잘 먹고 꽃 잘 키우고 오늘 하루 잘 사는 사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오늘도 해가 뜨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 국이 맛있을 때 오늘 국물이 참 시원하다 하고 즐기는 것, 이런 사소한 기쁨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이었어요. 두 번째, 하루에 한 가지라도 몸을 움직이셨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마당 한 바퀴 걷기, 창문 열고 바람 맞기, 팔다리 가볍게 흔들어주기. 이렇게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신 분들이 훨씬 더 오래, 더 밝게 사셨어요. 세 번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우리 딸이 전화해줬어. 참 고마워. 오늘 이웃집에서 김치 가져다 줬어. 맛있게 먹었어. 이분들은 받은 것을 세지 않고 고마운 것을 셌어요. 그 차이가 8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60대이시든 70대이시든 이미 80대이시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에 투자하세요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 한번 가서 내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뼈 밀도는 어떤지, 혈관은 괜찮은지. 모르면 무서워요.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를 만드세요입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많아도 되고 젊어도 돼요. 중요한 건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만들어 두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먹는 밥 한 끼, 오늘 걷는 발걸음 하나, 오늘 하는 대화 한마디가 10년 뒤에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사셨어요.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꽃을 심으셨어요.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결정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아스티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글을 쓰면서 관찰해온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80세 이후에도 품이 있고 따뜻하게 사신 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즐길 줄 아셨어요. 이 능력이 있는 분들은 고독을 외로움으로 느끼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집 자식은 매주 온다던데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네. 이런 비교가 노년의 삶을 가장 빨리 갉아먹는 독이에요. 빛나는 어르신들은 남의 집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내 삶은 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참 신기한 역설인데요.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은 것을 나눌 줄 아시는 분들이었어요. 이웃한테 반찬 한 가지 나눠주고, 손자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따뜻함은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그분들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 오늘에 집중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랬더라면 이나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를 생각하셨어요. 과거와 미래를 두고 오늘의 뿌리를 내린 분들이 가장 평화롭게 사셨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전라남도 어느 작은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름은 복순이라고 하겠습니다. 86살이셨고 자식은 셋인데 모두 도시에 살았어요. 명절에 한 번씩 오는 자식들이었는데 어느 해 설날부터 한 명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사업이 어렵다며 연락도 뜸해졌죠. 동네 사람들은 복순 할머니를 걱정했어요. 저러다 자식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야?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복순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겨울을 잘 넘겼어요. 봄이 오자 텃밭에 씨앗을 뿌렸고,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이웃 할머니한테 된장을 나눠줬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물었어요. 복순 씨, 자식이 안 와도 안 외로워요? 복순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외롭죠? 근데 외로운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 마당이 있고, 이 하늘이 있고, 이 고양이가 있는데 충분하죠. 자식은 자식 삶이 있는 거야. 그해 여름 둘째 아들이 오랜만에 내려왔어요. 사업도 힘들고 몸도 지쳐 있었는데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부터 차려줬대요. 된장찌개, 나물 2가지, 계란말이. 밥을 먹다가 아들이 울었대요. 어머니는 등을 조용히 두드려줬고요. 여기가 집이구나. 아들이 말했대요. 여기는 항상 집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복순 할머니가 빛날 수 있었던 건 자식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오히려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80세 이후에 99%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죠. 몸이 약해지고 사람이 줄어들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방향이요. 근데 그 흐름 안에서도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어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았다는 것. 오늘 먹는 밥이 내일의 몸이 되고, 오늘 나누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가 되고,
오늘 갖는 감사한 마음이 내일의 평화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오늘이 남은 삶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을 잘 사세요. 그것이 80세 이후를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노후의 온기였습니다.